첫 번째 주인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는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요. 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전임 대통령의 대북 송금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문 전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을 다시 언급한 것, 이거 뭐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현 변호사님. 당시에 문 전 대통령도 대북 송금 사건에서 DJ의 관여가 드러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 일종의 통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갈 같습니다. 이 통치행위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오랜 시간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 늦게 잡아도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치행위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반론을 검사 출신으로서, 즉 법조인으로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국가 지도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있다면 명백하게 져야 하고, 이는 정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일갈로 보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신동아와의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네, 맞네요. 2003년 3월 대통령 민정수석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감스럽게도 대북 송금 과정에 잘못된 행위나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져라. 이 맥락이 김대중 정권 끝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고, 그 노무현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김대중 전임 연장선상에 있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임명한 특검이 수사를 해서 당시 박지원 전 의원 등을 법적으로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시작됐던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대북 송금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언론인으로서 한 장관이 이걸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헌법을 벗어나서 통치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록이 참 많습니다. 뭐 우리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트위터가 항상 반박의 근거로 사용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특활비 깨끗하게 써야 되고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개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2003년에 이미 대북 송금 특검으로 뭔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말이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소환돼서 본인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을, 한 국민을 뭐 월북이냐 아니냐라고 결정하는 문제가 저는 어떻게 고도의 정치 행위 또는 통치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월북이면 월북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개인의 인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면 예전에 박정희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것도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그게 정당화됩니까? 아닌 거거든요. 자꾸 이거는 민주당 혹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국가 안보를 정쟁화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월북이 돼야만 안보가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보하고는 사실 무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개인의 인권, 어떻게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뭐 안보를 위한 통치 행위였다라는 식으로 전혀 이제 뭉개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전에 했던 이 말은 지금도 얼마든지 유효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 월북 사안에 대해서 통치 행위였다, 내가 최종 결정했었고 뭐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다라는 식으로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거드는 거는,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도 언제든지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있을 때는 저도 월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던 대목 중에 하나도 또 하나의 결이 될 수 있겠는데, 질문 드릴게요. 김소영 교수님. 지금 검찰에서는 이 서훈 전 안보실장이 이 월북으로 판단하는 과정 중에 월북이 아닌 정황들이 담겨 있는 첩보들, 예컨대 그런 첩보들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선상, 공식 보고선상에서 삭제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범죄의 중대성, 소명 여부가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원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서훈 전 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연루돼 있는 게 유감스럽게 드러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법적 책임져야 된다. 혹시 그 말을 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침묵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빨리 이건 다 내가 결정한 거다라는 식으로, 도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수사를 키울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 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서훈 전 실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연결고리를 발견할 경우에 어떻게 수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딱 찍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 보내야지 라고 해가지고 주변을 막 터는 거면 당연히 문제죠. 그런데 이 월북 관련된 사건을 파다 보니 그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더라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여기서 주어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화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을 바꿔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감스럽게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과정에 잘못된 행위나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원칙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원칙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만약에 그 파다 보니 그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이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에 반드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 최종 결정은 내가 했고 고도의 정치 행위였고,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시다면 수사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끝에 있었다. 그러면 사실 수사의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의 수사가 안 된 적이 있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성역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도 굉장히 임금님 화법이죠. 무엄하다, 도 넘지 마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을 했으면 그게 누가 됐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물론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고 드러나면 무죄가 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김수영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이 한 장관의 발언에 굉장히 알쏭달쏭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여지도 남아있는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윤건영 의원, 주로 이제 친문 의원들이 검찰 수사 당연히 문까지 가려는 수순이다. 한 장관 수사 지휘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한 건 사실상 수사 지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발언 들었는데요. 저 자꾸 한동훈 그 장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져 가네요. 그러니까 성마른 동훈 신경질 장관 이렇게 느낌이 가요.
검사 때 되게 매력적이었고 또 어려웠던 수사, 특히 재벌과 관련된 수사에서 원칙적으로 잘 수사해서 동네방네 칭찬 많이 하던 검사였는데 장관 되시더니 뭐 약간 성마른 태도 그리고 신경질적인 모습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사실은 본인이 굳이 그렇게 대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알아서 다 할 문제다. 그리고 우리 김영배 의원 지적한 것처럼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종의 수사지휘가 되니 말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별로 답하고 싶지 않은 문제는 다 그렇게 답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나와서 본인의 저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을 위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법대로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민정수석도 그런 자리고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그런 자리고 또 검사나 경찰관도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시는 바는 법의 엄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뛰어넘어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간에도 법대로만 치면 일단 두드려 잡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합의가 되면 다른 문제는 다 뒤로 뺍니다. 여야 간에도 서로 주고받을 법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뭐 오만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허위사실에 관련된 얘기, 선거법적인 고발 이런 게 난무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합의하고 나면 사실 그걸 지켜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도 다 법을 내세우질 않고 정치적 합의를 이렇게 우선해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검찰도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자료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기소장을 쓰고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또 검찰이 제출하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많은 사안들을 가지고서 재판부가 또 취사 선택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재판부는 왜 이걸 버렸냐? 왜 검찰은 이런 중요한 자료는 선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꼬치꼬치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그 사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 뒤집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지점을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판단 자료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다 불러다 꼬치꼬치 하기 시작하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와 국정원이 경찰과 해경이 함께해서 판단한 내용 등에 대해서 왜 다시 다 뒤집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사안을 접근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마르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신경질적으로 대응하실 문제도 아니다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구속된 서훈전 안보실장이 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보고했다라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내에서도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일종의 공문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밖으로 제출이 됐느냐라는 의문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어떤 문건이었고 서훈 전 실장이 얘기하려는 바는 뭐였고 이 문건은 어떻게 갑자기 등장했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2일 구속영장 심사 때 서훈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된 문건이라며 제출을 했습니다. 작성 일자가 2020년 9월 22일로 돼 있고요. 그 문건 안에는 북한 측이 살아있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놔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일종의 대통령의 보고문이 담겨 있습니다. 서훈 실장 측은 이 대목을 언급하며 북한군이 이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논란은 일단 이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냐는 건 두 번째 논란이고요. 첫 번째 논란은 북한 측이 살아있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놔둬라. 이게 어떻게 구조하려는 정황이 되죠? 이게 어떻게 구조하려는 정황이라고 당시 우리 정부는 파악을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따 패널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두 번째 의문입니다. 해당 문건은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되지 않은 자료라고 합니다. 발견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서훈 실장은 그간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문건의 존재를 함구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가 이 문건 출처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런데 서훈 실장이 명확히 안 밝혔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공문서 사후 위조 또는 청와대 반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인데 첫 번째, 이양수 의원님, 첫 번째 드린 질문입니다. 당시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됐다라고 서훈 안보실장이 제출했던 그 문건에 북한군이 살았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놔둬라. 이게 어떻게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려는 정황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두 번째는 저 문건이 갑자기 어떻게 등장했을까?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이 구조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다가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거다. 우리가 구조 요청을 북한에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구조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국가 기밀이라서요. SI라는 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다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한 SI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쭉 보면 저렇게 구조하려는 것도 있지만 사살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사살을 암시하는 암구호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다 공개를 함으로써 본인의 잘못과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지금 본인한테 유리한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구조하라 이런 뜻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의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다. 구속을 면하라는 그런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둘째는 제가 해경을 담당하는 농해수 위원입니다. 이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비밀 취급 인가까지 해가지고 가서 열람까지 다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이게 지금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거를 3개월간 압수수색을 통화했는데 한 번도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출한 게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원본이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원본이 있었다라면 원본을 유기한 게 되는 거고 본인만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에서도 제외돼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없는데 양산했다면 이거 완전히 이제 문서 위조가 되는 건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9월 22일 6시에 이 문건이 보고가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9월 22일 6시면 이 서해 피격 공무원이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사실은 이 SI 말고도 많은 양의 SI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런 걸로 봐서는 반드시 북한한테 구조 요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거기에 있다. 구조해 달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이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 선언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종전 선언 유엔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했다. 이거 나가면 종전 선언 말하는 게 완전히 뭐 개그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렇게 방치한 건데 이거는요 뭐 당을 떠나서 민주당 의원들이고 우리들이고 이거 보호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정치 지도자가 그런 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